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이 집이 너무 건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없으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하나 구비해 두셔서 여러분들의 목과 코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가습기 그냥 조그만 거 좀 시켰는데 이게 가습기가 어디 갔는지 집이 이사하면서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제 코 안에 딱지가 너무 져가지고 미쳐버리겠는데 항상 네 여러분들 습도 조절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계속 비트코인 기준으로 37,0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5.69%, 이더리움은 7.93%, 특히나 시가총액 7위로 올라온 이 솔라나의 경우는 35%로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이었나요? FTX 사태 당시에 이 솔라나 가격이 최저 9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것을 실제로 보았었는데 참 지금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뭐 6배, 7배, 7배, 8배 정도 7배인가요? 6배네요. 한 6배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솔라나를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마스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2년간 암호화폐로 이란에서 거액의 송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면이죠. 양면 중 한 면인데 이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성, 익명성이 악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제적인 측면에서 완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탈중앙성 이런 이제 자체가 살짝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이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마치 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이란으로부터 2년간 거액을 받아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전 현직 관료들을 인용하면서 하마스가 2019년 하왈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란에게 수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이후 이스라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를 디지털 통화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직 이스라엘 법 집행관과 전직 미국 관료 등에 따르면 2021년 이스라엘 국가대 테러 금융국은 이제 가자 지구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금에 대해서 7건의 압류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분석 및 소프트웨어 업체 B2OK는 MBCTF와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지목한 암호화폐 계좌에 4,100만 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추산이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큰 양지로 올라오기 위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테러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에 관한 내용이죠. 네, 이는 비트코인이 가진 강력한 탈중앙성을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목적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규제적으로 잡아도 사실상 음지에서는 완벽하게 잡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세우고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떻게 법률이 바뀌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이 2013년 1월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상 프리불장 시즌 하락장이 끝나고 프리불장 시즌 이후에 반감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 들어오기 직전이다라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내년이죠. 2024년에 100K 도달할까 이제 10만 달러 도달할까 하나로는 현재 환율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게 되면 10만 달러 달성의 주요 촉매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다. 그렇죠.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물 ETF에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들은 승인 가능성을 90%로 전망을 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승인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미국 본사를 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월 또는 이제 내년 한 3월 전까지는 SEC가 무조건 ETF에 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SEC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참전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미흡하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반려를 시켰지만 이 ETF에 관련해서 반려율 실패율 0%의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을 했죠. 어떻게 하면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지 거의 정답지라고 봐도 무방한 자산 운용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SEC는 ETF 자체 내에서는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차례 연장을 했고 이제 DTCC의 티커가 올라오게 되었죠. 거의 상승 승인 직전까지 온 상태인데 이 비트코인은 현재 기술적 지표로도 압도적인 강세 심리를 보이고 있고 트레이딩뷰의 일일 지표는 15개 지표의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이동 평균은 13개가 강한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ETF 현물 승인 가능성에 힘입은 비트코인은 급등세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가능성 이제 다가오는 12월에도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CME 패드 워치에서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90% 이상 나오고 있는데 11월 당시 제롬 파월의 언급 중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유수의 투자 은행들, 자산 운용사들은 똑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 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현재 금리 동결만 했을 뿐인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현재는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측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만약에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겹경사가 나는 것인데 마지막 초대형 이벤트가 있죠. 바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 잘 아시겠지만 만약 채굴기 한 대로 1시간에 0.1BTC를 이렇게 채굴을 했다라고 친다라면 반감기 이후에는 똑같은 채굴기로 똑같은 시간을 돌리는데 0.05BTC밖에 채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반감기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채굴자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시키는 이제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통해 금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 몇 달 전부터 가격이 상승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후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로 보았을 때 2025년 4월 혹은 2025년 한 10월 정도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현재 다양한 기사들 그리고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 암호화폐 상승장 열리나라는 소식도 나오고 이제 팔코넥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억토버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금의 시장 상황 새로운 상승장에 진입했음을 이제 시작한다. 비트코인 마켓 내 오더북 뎁스 이제 호가창도 이렇게 수개월간 두터지는 모양새이고 또한 여기서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바이낸스를 추월했다라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증가를 암시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이낸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바이낸스이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부터 전통 기관 금융 투자자들이 선물 투자를 할 때 사용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선물 미결제 약정, 즉 제가 만약에 롱 포지션을 걸었는데 롱 포지션을 걸고 이제 이 실현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롱 포지션에 투자한 그냥 그 상태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쇼 포지션에 투자했다면 쇼 포지션에 투자하고 그냥 이렇게 뭐 포지션 종료를 하지 않은 그 상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태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이 CME 상품 거래소가 바이낸스를 추월했다. 이 말인즉슨 현재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도 그렇다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EC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물 ETF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포인트였는데 안 그래도 블랙록이 진입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CME가 바이낸스를 넘음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 쪽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최종 결정 승인 버튼이 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소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 또 과매수 상태이다. 급등장 신호이냐? 비트코인 400% 랠리 나올 수도 있다. 400% 랠리면은 5배 상승한다는 거죠. 100% 랠리면 2배 상승한다는 거니까 400% 랠리면 5배 이제 상승한다는 것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았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았을 때 37,000달러라면은 5배 상승하면 18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바꿨을 때는 한 2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네, 정말 지금 이제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이클 세일러는 2023년이 비트코인의 주류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 들어올 그리고 전통 금융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정부 기관들도 들어올 주요 대비 파티가 될 거다. 수요 10배 증가하고 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 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당시에는 현자라는 목소리를 듣다가 이제 하락장이 다가왔을 때 마이클 세일러에게 정말 심한 이야기들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망난 노인네다라고까지 조롱 섞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마이클 세일러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본인만의 철학을 믿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할 돈 없을 때는 본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자체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매수 또 매수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미실현이익이 무려 한화로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제 1조 5천억 원 감도 안 오는 수치입니다. 그중에 그냥 한 1억만 줘도 참 기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조 5천억 원에서 뭐 1억, 2억, 3억, 10억 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처럼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기 속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경우는 정말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